오늘은 그 직접 민주주의 연대에서 국민소환제와 국민입법 발의제를 통해서 국민과 민주주의 접점을 확대하는 그 역할을 해달라는 것을 기자회견하기 위해서 오늘 직접 민주주의 연대와 함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연대는 2019년 11월 달에 창립한 단체로서 그전에 국민 참여 개헌 시민행동으로 개헌 운동을 했고 그전에 촛불 운동을 열심히 해왔던 단체입니다. 오늘 아침 여의도를 오다 보니 진달래, 개나리, 벚꽃 등 이름 모를 꽃들이 강변을 화사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봄꽃이 왜 아름다운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무생명들이 힘을 모아 함께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다당제가 아름다운 건 사회적 약자도 함께 정치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양당제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거대 양당이 사회적 약자 모국의 권력까지 독식하고 국민을 기만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장애인이 지하철을 가로막고 비정규 노동자, 농민들이 벌써부터 인수위 사무실 앞을 점거하겠습니까? 국회 정문을 들어서니 의사당 계단 앞에서 시민단체와 야당 의원들이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600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선거법 즉각 개정 농성을 하겠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직접민주연대는 다당제 선거개혁과 직접민주제 정치개혁으로 연합정부를 넘어 국민과 협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직접민주제 정치개혁 요구는 어느 당 후보도 호응하지 않았지만 다당제 선거개혁은 민주당, 정의당은 물론 국힘 후보도 찬성하였습니다. 심지어 윤 당선자는 정치를 하기 전부터 다당제에 찬성한다고 했고 안 인수위원장은 다당제는 자신이 먼저 주장하였다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지금 국힘은 다당제 선거개혁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6월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결사반대 몽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셈은 하나, 독식 양당제의 특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몇 년 만에 잡은 입신양명의 출사 기회인데 거대 양당 프리미엄을 스스로 내놓을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 대선 때 선거 보조급 지급 실태를 보면 민주당 224억, 국힘 194억, 정의당 31억, 국민의당 14억, 기본소득당 고작 3,500만 원입니다. 거대 양당이 챙긴 선거 보조금이 소수 야당의 10배, 무려 373억이나 더 받아 챙겼습니다. 양당 독점 대의제에서 거대 양당은 선거의 승패와 관계없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다당제 정치개혁을 할 리가 만무하지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거대 양당제는 절대 권력을 양산해 왔습니다. 따라서 어느 당이 승자가 되든지 관계없이 양당 독식 대의제 아래에서는 내로남불, 부정비리 정치인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소환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윤미향, 국회의원의 양식을 믿고 국회윤리위원회의 자정능력을 믿어보라?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 제명한 상정권을 보십시오. 대선 전에는 기필코 제명하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흐지부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소환제, 국무원 입법 발의제 제정이 절실합니다. 국민소환제 제정으로 기득권에 안주한 정치인들을 견제하고 국민입법제 제정으로 국회의원도 국민과 입법 경쟁에 나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윤 당선인이 진정 정직한 모습이 되겠다고 하면 국힘이 진정 통합정부를 오르고 국민과의 협치를 원한다면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결선투표 도입 등 다양한 다당제 선거개혁에 찬성하고 직접민주정치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소환제는 총선 전 양당이 모두 우선 입법하겠다고 공언했으며 국민입법 발의제는 민주당 1호 법안인 이라는 국회법 중 핵심 추진 법안임을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소환제와 국민입법 발의제 제정으로 국민과 협치하라. 직접민주주의연대는 지난 대선에서 다당제로의 선거개혁과 더불어 다음 두 가지 직접민주제 정치개혁으로 연합정부를 넘어 국민과 협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양당 독식구도를 타파하고 다당제로 가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에 기초한 단순 다수제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이는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후보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으로 사실상 대국민 약속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기초의원 선거구는 중대 선거구제로 하자는 데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하자고 하였다. 윤석열 후보는 정치를 하기 전부터 중대 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발언하기도 하였고 안철수 후보는 다당제는 자신의 소신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국회 정개특위에 회부된 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다 못한 시민단체들이 정치개혁 공동행동이라는 연대기구를 만들어 다당제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4인은 지난 4일부터 민주당 당론에 입각하여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릴레이 농성을 시작했다. 윤석열 당선자와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하며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한다. 직접민주주의연대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일원으로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과 비례대표제의 확대, 단체장의 결선투표제, 지역정당 허용 등 다당제로의 정치개혁에 대해 찬동하지만 나아가 이번 기회에 직접민주주의 제도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할 것을 요구한다. 먼저 국민소환제를 조속히 입법화하라. 국민소환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으면 물론 열린민주당과 합당 시에도 합의된 사항이다. 열린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국민소환제를 내걸었던 바 있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 간에 정치 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을 했을 때도 국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이 특권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을 의식하고 국민과 협치할 수 있도록 하는 유력한 수단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실효적 징계장치가 없는 상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해묵은 과제인 국민소환제에 대해 공론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입법화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으로 국민입법 발의제를 실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4.15 총선 시 1호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 밥값 제대로 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국민입법 발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다행히 지난 3월 21일 박주민 의원이 국민입법 청구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18세 이상의 국민 3명이 대표자를 정하여 법률안을 작성한 후 국민입법 청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이 법률안이 3개월 동안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상임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체계 작구 심사를 마치고 처리 결과 등에 대해서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입법 발의제 또는 국민입법 청구법은 국민의 입법 욕구와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회가 국민과 협치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2022년 4월 6일 직접민주주의연대. 이상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기자님들께서는 직접민주주의 제도화야말로 한국 정치를 바꾸는 결정적인 제도라는 것을 좀 10분 헤아려 주시고 꼭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